11. 자, 1번 보시면 조선시대 향약, 저번 시간 배웠죠. 향약이 뭔지. 자, 향약을 통해 성리학적 명분론을 정착하게 한 노력이 무슨 뜻입니까? 향약을 통해 이 향약을 가지고 지방민들을 통제하려 했었죠. 맞죠?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서울 출신이나 아니면 재가녀, 재혼한 재혼한 여자의 자손에 대한 출세 제한 등은 모두 양반들이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맞죠? 동그라미 가로 1번은 동그라미입니다. 자, 2번 15세기의 양반들은 문반과 무반직을 가진 사람만 의미했어요. 그 가족이나 가문을 양반까지도 불렸던 건 16세기예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 틀렸고, 그리고 첩외소생들을 우리가 서얼이라 부릅니다. 서얼은 모든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던 게 아니고 뭐 못 봤어요? 문과 못 봤어요. 꼭 기억해주세요. 문과 못 봤습니다. 그걸 서얼 차대 혹은 서얼 금고법이라 불러요. 그래서 2번은 두 문장 다 틀린 거예요. X. 3번 조선 중기까지도 혼인 후에 남자가 여자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17세기는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부터는 가부장제가 강해지면서 반드시 친형제도, 즉 시집살이가 정착되었다. 맞아요. 동그라미입니다. 자, 4번 조선시대 신량역천이는 7가지 천한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며 법제적으로 천민이다. 아니죠? 법제적으로는 평민이에요. 평민. 근데 이제 천한 대우를 받을 뿐입니다. 4번의 X. 법제적으로는 평민, 즉 상민 계층에 해당해요. 상민. 그래서 4번의 X고요. 5번 태조 때 도첩제 실시, 승려의 허가제죠. 혹은 성종 때 아예 승려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없애버린 거는 국가 재정의 확보와 연관이 있다. 맞죠? 왜? 승려는 면세 면역 혜택이 있죠. 그래서 승려를 수를 줄이고요. 반면 농민 수를 늘리려고 했던 정책이니까 재정과도 관련이 있다 볼 수 있어요. 우리가 5번의 동그라미입니다. 그 다음에 6번 세종 때 농사직설은 농민들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저술한 농사서적이다. 맞죠? 되게 중요한 책이니까 꼭 외워주시고. 7번 태조 때 개미자를 주조했다. 틀렸어요. 태조 때 금소갈자 개미자는 태조가 아니고 태종이에요. 태종. 개미자는 태종입니다. 또한 이 시기라 하면 태종이겠죠. 태종. 태종 때 이회 등이 제작한 현존하는 동양 최고의 세계지도 혼일강림 역대국도 맞아요. 그래서 또한 이 시기에 거기다 태종 써주세요. 태종. 그래서 태종 때 문화사는 저 두 개밖에 없어요. 태종 때 문화사 개미자라는 금소갈자와 그 다음에 혼일강림 역대국도라는 15세기 때 대표적인 세계지도, 이 두 개 외워주세요. 그 다음 8번 성종 때 서거정 중심이 되어 단군으로부터 고려 말까지의 동국통감이란 책을 편찬했다. 저번주에 얘기했죠. 또 강희맹은 금양잡록이란 농서를 편찬했다. 맞습니다. 8번 동그라미. 성종 때 아주 중요한 문화 서적들이에요. 그 다음에 9번 안견의 몽유도원도. 몽유도원도는 세종아들 안평대군이 꿈에서 본 장면을 그림을 그렸죠. 또 강희안의 고사간수도라는 도교와 관련된 그림이 있었어요. 자, 이런 그림이 나왔을 무렵은 여러분 15세기입니다. 15세기. 자, 15세기 때는 여러분 훈구파예요. 훈구파는 경학을 중시했던 게 아니고요, 한문학에 해당하는 사장을 중시했죠. 그래서 사장을 경시가 아니죠. 사장을 중시했죠. 사장을 중시했죠. 경학을 중시했던 거는 살인파예요. 살인파.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자, 9번 X입니다. 그 다음 10번. 자, 이의 성학십도라는 책은 현명한 신하가 성학을 군중에게 가르쳐야 된다. 틀렸죠? 율곡 이의가 저술한 거는 십도가 아니고 뭐예요? 성학집요라 그래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성학집요. 그래서 10번 X. 자, 11번 조선시대 초기에는 사회적 신분을 양인과 천민으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양천제라 그래요. 양천제. 양천제. 자, 하지만 16세기로 가서 양반이 자기의 권위를 유지하면서 그 밑에 세력들을, 신분들을 다 밑으로 깔아버리기 시작합니다. 그걸 반상제라 그러죠. 반상제. 반상제. 그래서 중인층이나 상민층이나 천민층이 위로 못 올라오도록 막아버리잖아요. 됐죠? 자, 12번 조선시대 16세기 지주제가 확대된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제가 양반이 토지를 늘려나가고요, 자, 농민은 땅을 뺏겨나가죠. 그죠? 그래서 지주제가 확대되면 농민들이 소작농화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작농화 되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정부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황찰류라 하죠. 그냥 구황법 이런 거 알아두시면 돼요. 여러분들 구황법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또
여러분들 15세기 태종 때부터 국민들은 뭘 가지고 다녀야 돼요? 남자들은 증명서 호패를 가지고 다녀야 되죠. 그래서 호패법을 실시했다는 게 아니고 강화했다는 거예요. 조사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농촌사회 때 농민들이 도망가 버리니까 엄격히 통제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촌락에 해당해서 5집을 하나로 묶는 법을 뭐라 그랬어요? 오가작통법. 그래서 각 집끼리 감시를 하는 법이었죠. 오가작통법을 강화했다. 또 지방 양반들도 향약을 보급하여 농촌사회를 통제하려 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별표 12번 되게 중요합니다. 16세기 때 농촌사회 어려워짐에 따라 정부의 통제책들에 대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알아두세요. 그 다음 13번 조선시대 사법제도 중 틀린 건 모두 몇 개인가? 1번 맞아요. 형법만은 경국대전을 원칙화로 하지 않고 명나라법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민사소송은 지방관이 처리했다고 했어요. 3번 반역죄, 강상죄는 조선시대 중죄예요. 중죄. 강상죄가 뭐예요?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예요. 즉 뭐예요? 밑에 사람이 상관한테 개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걸 강상죄라 그래요. 불효도 마찬가지로 강상에 들어가요. 자, 어미 다스렸는데 연좌제를 적용했대요. 무슨 뜻이에요? 그 죄인만 처벌한 게 아니죠. 가족도 처벌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관까지 파면해버립니다. 더욱 엄격했다. 3번 맞아요. 4번 의금부는 여러분들 무슨 기관이죠? 의금부? 복심재판기관은 여러분 형조인데 외울 필요 없어요. 의금부를 외워주세요. 의금부는 무슨 기관이에요? 왕명으로만 움직이는 반역죄인을 다스리는 사법기관이었죠. 왕명기관이었잖아. 4번에 하나 틀린 거예요. 5번 맞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의금부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4번 하나만 틀렸어요. 자, 14번. 자, 조선시대 이 학교는 유학자에게 제사하고 유생들이 학문을 논하는 사립교육기관이다. 뭐예요? 사림파가 세운 학교가 뭐예요? 서원이죠. 서원. 그죠? 자, 중종 때 최초의 서원이 뭐였습니까? 주세붕이라는 사람이 세운 서원이에요. 백운동 서원이에요. 외워주셔야 돼. 백운동 서원. 자, 그리고 백운동 서원은 주세붕이 세웠죠. 주세붕 다음에 풍기군수로 부임한 사람이 이왕이에요. 이왕이 명종의 건의에서 사액하죠. 사액. 자, 사액해서 이름이 뭘로 바뀌죠? 소수서원으로 바뀌어요. 사액 밑에 소수서원 써주세요. 그러니까 공식 인정을 했다는 뜻이에요. 사액했다는 거는. 그래서 소수서원이라 해서 국가로부터 서적, 토비, 노비 등을 받다. 그래서 국가 재정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서원과 백운동 서원 써주시면 되고. 15번 조선시대 교육제도 중 옳은 것. 1번 문과에 응시할 자격을 갖춘 사람은 속과의 합격자와 속과 동그라미세요. 속과는 두 개를 선택할 수 있어요. 생원과 진사과. 생원과 진사과. 거기 합격하면 여러분들 100패를 지급받습니다. 그죠? 그게 속과 합격 증이었죠. 또 속과 합격하면 여러분 어디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그치, 성균관 들어갈 수 있었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입니다. 잘 알아두시고. 자, 2번 향교는 지방에 설립한 국립교육기관으로 양반자재만 아니죠. 양반뿐만 아니라 서민자재도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양반이 많이 들어갔겠죠. 그죠? 아무튼 2번은 원칙상 양반자재만,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서원은 관학파가 아니죠. 훈구파가 아니죠. 사림파. 3번 틀렸죠. 서원은 경학을 중시하는 사림파에, 이렇게 해야 돼요. 경학을 중시하는 사림파에 의해 설립. 3번 틀렸고요. 4번 조선시대 관리는 과거 및 그 다음에 문음, 음서, 즉 음서를 문음이라 부르기도 해요. 혹은 추천제, 통화에 선발되는데 특히 조선시대의 음서의 대상에 들어가면 승진한데 유리했다. 틀렸어요. 승진한데 유리한 거는 고려의 음서예요. 고려의 음서. 조선은 여러분 음서 혜택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어요. 하나밖에 없네요. 자, 1번만 맞은 거예요. 1번. 16번 조선의 성리학은 주리론과, 그죠? 주리론과 주기론으로 나뉘어진다. 주리론과 주기론은 나뉘어진다. 한편 주리론의 대표자인 이황은 이를 강조하여 이상주의적인 성격이 강했다. 반면 주기론의 대표자인 율곡 이이는 이를 인정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이황보다 기를 더 존중하여 현실 문제에 대해서 개혁을 주장하였다. 그쵸? 그래서 신만양병설이나 대동법 같은 것들은 다 전부 다 율곡 이이가 주장했었잖아요. 그 다음 17번. 자, 여러분 고려국사 찾으면 뭡니까? 여러분 고려국사, 정도전이 쓴 고려국사 1번이에요 1번 정도전이 쓴 고려국사 1번.
자, 그 다음에 세종 때부터 문종 때 편찬된 고려사는 2번이죠. 2번. 그 다음에 16세기 때 여러분 기자를 중시하는 각종 사서들이 편찬되죠. 그게 3번입니다. 그래서 1번은 국초죠. 완전히 국초, 건국 초기. 2번은 15세기 중엽, 3번은 16세기예요. 이렇게 순서가 1, 2, 3입니다. 1, 2, 3. 자, 18번. 세종 때 편찬된, 여러분 세종 때 편찬된 칠정사는 되게 중요하죠. 최초로 우리 달력이다 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 중국 달력을 썼어요. 그죠? 또한 향약집성방은 자, 우리 풍토에 알맞은 약재나 치료법을 정리한 의학서적이었다. 두 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종 때 편찬된 이 서적들 되게 잘 알아두세요. 세종 때 편찬된 칠정산이라는 우리 달력, 그 다음에 향약집성방이라는 우리 약재와 우리 치료법에 대한 서적 꼭 알아두세요. 자, 19번. 조선 태조 때 고구려래요. 고구려의 천문도를 바탕으로 자, 천상열차 분야지도란 거를 돌에 새겼다라는 거예요.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고 잘 안 나오니까. 20번. 15세기는 여러분 훈구파라 부르죠. 훈구파 내지 관악파 이렇게 불러요. 훈구파, 관악파. 자, 당연히 국가 초기니까 궁궐, 관아, 성곽, 성문 이런 것들을 지을 겁니다. 또 그림은 당연히 고사관수도 혹은 몽유도원도 같은 산수 인물화가 중심이 됐어요. 자, 도자기 되게 중요합니다. 분청사기예요. 분청사기 맞죠? 분청사기는 고려 말에 등장했죠? 그게 이제 초기까지 이어진 거고요. 한문학 써있죠 여러분. 이게 4장이에요. 4장. 이게 4장이라고 합니다. 자, 16세기 때는 사림파죠 여러분들. 사림파. 자, 건축물은 얘네들이 지은 학교 뭐예요? 서원. 그쵸? 서원이 중심이죠. 그 다음에 도자기는 뭐예요? 순수한 선비를 상징하는 백자죠. 그쵸? 백자. 됐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요약본 12번 보세요. 자, 1번. 조선전기를 근세사회로 규정한 이유는 조선 전기에 여러분들 약인수가 증가했다. 맞아요. 양반 관료체제 많이 됐다. 무슨 뜻이에요? 밑에 이렇게 써주세요. 묵과신설. 묵과가 생겼어요. 묵과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상공업의 활성화. 우리 국가 초기부터 조선 국가 초기는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농본 억상체제라 그랬어요. 맞죠?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 민족문화의 기반을 마련한 왕 무슨 왕이에요? 우리 거를 계속 만든 왕. 세종을 말하죠. 그쵸? 세종. 그래서 1번은 상공업의 활성화 때문에 X입니다. 이 문구는 시험에 3번 이상 나왔어요. 3번. 굉장히 잘 알고 계셔야 돼 이거. 그 다음에 2번. 조선시대 수령은 주로 자기 출신지 임명됐다. 안 되죠? 법적으로 상피제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2번 X. 근데 예외적인 지역이 세종 때 있었어요. 새로 개척한 지대 있었죠? 거기는 어쩔 수 없이 토관제라고 해서 토착민을 관리로 임명하는 제도가 있었죠. 왜 안 갈라니까? 변방지대에서 안 갈라고 하니까 토관제를 했었잖아요. 예외적인 지역. 어디예요? 4군 6진 지역이 있었죠. 그 다음 3번. 자, 15세기의 군사제도는 의무병제를 원칙으로 하여 양반, 학생, 향리 등을 제외하고 자, 의무병인 전군과 비용을 부담한 보인으로 편성됐었다. 이걸 보법이랍니다. 보법. 단 노비는 군역의 의무는 없었으나 전시 때에 따라 예비군인 잡색군으로 편제되었다. 맞죠? 다 맞습니다. 3번 동그라미예요. 자, 4번. 사림 세력이 최초 진출한 거는 무슨 왕이에요 여러분들? 선조예요? 성종이에요? 성종이지? 그러니까 그 다음 아들 연산군 때 뭐 일어났어요? 둘싸움 일어나는 거. 사화 배우셨잖아. 맞죠? 그러니까 성종 때 김종직 제자들이 진출하면서 성장이 시작했다. 그리고 연산군은 사림을 등용했어요? 아니죠. 오히려 사림을 죽였죠. 두 가지 사화를 일으킨 게 뭐예요? 무오사와 갑자사화였잖아요. 무오사와 갑자사화. 그래서 4번 X. 자, 5번. 중종 때 등용된 조광조는 사림파가 집권하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량과 실시합니다. 추천제죠. 추천제. 천거제. 그 다음에 훈구파를 몰아내기 위해서 훈구파의 직위를 박탈시키는 위훈삭제를 실시하고요. 그리고 사림파는 여러분들 성리학만으로 나라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불교와 관련된 승과나 도교와 관련된 소격서 같은 기관도 다 폐지시켜버려요. 그 다음에 소학교육의 장려가 뭐예요 여러분들? 사림파들로 하여금 뭘 해야 돼요? 소학이란 책을 공부하게 하죠. 그 다음 경연의 강화. 동그라미 세요.
여러분 얘들이 진출한 곳이 어디예요? 삼사직이죠. 삼사직. 경연은 홍문관에서 실시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경연을 강화시키자는 거는 지들이 진출한 곳을 강화시키자는 거야.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향약의 보급 노력. 살인파에게 향약을 실시하여 지방을 통제하려고 했었죠. 또 이때 16세기 박나패단 때문에 수미법을 건의하기도 했었다. 다 맞아요. 이거 다 외우세요. 조광조 업적은 여러분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 말고 나올 거 없으니까 이것만 딱 공부해 주시면 돼요. 자, 6번. 정묘란 이후 후금은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조선에 4대를 요구했다. 자, 이 때문에 조선에는 싸우자 그리고 화해하자 대립했는데 이 중 화해하자가 우세했다. 틀렸죠? 싸우자 했으니까 그 다음 뭐 터져요? 병자호란 터지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6번 X. 주전론이 우세했죠. 주전론. 그 다음에 7번. 조선시대 토지제도 과전법은 토지 부족 때문에 세조 때 직전법 개편. 맞죠? 동그라미. 자, 8번. 향촌사에서 양반이 지방간보다 더 강한 농민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경제소나 향도다. 틀렸죠? 아무 관련 없어요. 그래서 8번 X입니다. 자, 9번. 조선 초기 제작된 혼의규형이라는 천문기구, 측우기라는 뭐예요? 측우기가 뭐예요? 그렇지, 강수량, 측정기구, 자격론은 시계죠, 시계. 맞죠? 이런 과학 발달은 뭐 농업과 관련돼 있다. 맞나요? 동그라미입니다. 10번. 세종 때 여러분들 음악 정리, 성종 때 악학개법이라는 음악 관련 책의 편찬 등은 바로 조선 전기 음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걸 알 수 있고 국가의 의례와 관련된 거다고 볼 수 있다. 맞습니다. 10번은 기타로 알아두세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기타로 알아두시고. 자, 11번. 조선 건국과정 보겠습니다. 자, 명나라가 천령이 땅을 내놓으래요. 천령 이북 땅. 공민왕이 개척한 지역 내놓으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최영은 명과 싸우자. 그죠? 옆에 안 된다. 네 가지 이유를 대어서 안 된다. 정도전가 누구예요? 이성계죠. 이성계. 자, 우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줘요? 고려말 우왕은 최영의 손을 들어주죠. 그죠? 그래서 요동정보를 떠납니다. 근데 1388년 뭘 합니까?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하게 되죠. 군대를 돌려버리죠. 그래서 최영을 죽이고요. 우왕을 폐위시킵니다. 또 아들 창왕까지 폐위시켜버리고요. 공양왕을 옹립시키는데 성공하죠. 그리고 이제 뭐하죠? 신진사대부의 기반을 마련해줘야죠. 그래서 건문세족들의 농장을 혁파시키고 그들의 땅을 몰수합니다. 그걸 무슨 법이라 그래요? 과전법. 그쵸? 과전법. 그리고 이성계가 즉위하고 조선이 건국되고 어디로 천도합니까? 한양으로 천도하죠? 그쵸? 그 다음 12번. 조선시대 왕들의 업적을 시대순으로 나열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태종 찾아보세요. 태종. 태종 이방원. 1번은 안 돼요. 직전법 때문에. 세조죠. 태종 이방원. 3번이에요. 3번. 왕권 중심으로 권력구조 개편이 뭐예요? 육조직계제예요. 육조직계제. 태종 이방원. 그 다음에 태종 아들 누가 즉위해요? 세종이 즉위하죠. 세종. 세종이 몇 번이에요? 2번이죠. 그럼 왕권과 신권의 조화. 이거 무슨 제예요? 의정부서사제. 의정부서사제. 2번 의정부서사제. 세종. 자, 그 다음에 세조 찾아야죠. 세조. 문종 단종은 여기 없으니까 세조. 1번이에요. 1번. 그 다음에 성종 찾으면 뭘까요? 경국대종 완성. 그죠? 4번의 성종이죠. 4번 성종. 그 다음에 5번은 명종입니다. 16세기 명종. 그래서 순서는 3, 2, 1, 4, 5예요. 이거 외우세요. 자, 13번. 자, 이 기구와 이 기구는 간쟁 및 감찰 기능을 맡았대요. 양사라 부른대요. 뭐하고 뭐예요? 사관원. 사관원. 그리고 사헌부죠. 사관원과 사헌부. 사관원이 고려시대 때 뭐였냐? 낭사였어요. 사헌부가 고려시대 때 어사대였어요. 이거 알아야 돼요. 시험 문제 2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왕권 강화를 위한 기구 2개 뭡니까? 비서가 뭐라 그래요? 받들 승자 써서 승정원이라 하죠. 승정원. 그리고 왕의 특명으로 죄인을 다스리는 사법기관이 뭡니까? 의금부죠. 의금부. 자, 14번 붕당 문제예요. 자, 요 사건을 계기로 동인은 북인과 남인으로 갈렸대요. 정열이 모반 사건이죠? 그쵸? 정열이 모반 사건. 정열입이 북인하고 친했잖아요.
그치? 그래서 정렬이 모만 사건 계기로 동인은 남인과 급진파 북인으로 분리된다. 특히 임진왜란 이후에 광해군 때까지 전국을 주도한 건 남인이에요, 북인이에요? 북인이었죠. 그쵸? 근데 실리정책 펼치다가 쫓겨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5번. 사림의 중국 중심적 세계관은 자, 바로 효종의 청에 복수하는 의식, 혹은 송시열, 이완과 효종이 같이 추진했던 무슨 운동? 복수하자가 무슨 운동이에요? 북벌운동이죠. 북벌운동과 그 의미가 같다. 그러니까 북벌운동이 뭐예요? 청나라에게 복수하고 명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북학은 뭐예요? 북학은 뭘까요? 반대로 청에서 필요한 건 받아들이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조서 후기 나옵니다. 자, 16번. 효종의 사망을 계기로 1차 예성논쟁이 발발했다. 당시 누가 이겼어요? 1차 때 서인이 이겨요. 외우셔야 돼. 당시 서인이 이깁니다. 자, 그 2차 때는 남인이 이깁니다. 2차 때는 남인이 이겨요. 특히 여러분, 북벌운동의 실패 후 군영을 장악한 건 누구예요? 같이 북벌운동 준비했던 게 서인이에요? 남인이에요? 이제 서인이었죠. 그래서 서인은 군영을 장악했었고, 예송논쟁 때 3년설이 남인이에요, 서인이에요? 숫자 큰 게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제가? 남인이라 그랬어요. 알겠죠? 왕권 강화라 하는 게 남인이잖아. 3년설은 여러분 남인이다. 그래서 16번은 서남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서남. 자, 17번. 태조 때 정도전 때문에 갈등이 있기도 했던 나라, 태종 때부터는 좋아졌다. 대내적으로는 친선을 유지하여 왕실과 국가의 안정을 도모했다. 큰 나라 뭐예요? 명이죠. 명. 그치? 지금 조선 초기에 대해 관계잖아요. 명이죠. 명. 자, 교린 정책으로 귀순을 장려하고 요걸 설치해서 얘들이 항상 부족한 쌀을 건네줬어요. 무역소예요. 무역소. 왜 무역소를 설치해줬죠? 대신 우리가 얘들의 뭘 뺏었어요? 땅 뺏었잖아. 그게 사군육진이잖아요. 그 다음에 왜? 마찬가지로 교린 정책으로 쓰시마섬을 정벌해버리죠. 대신 항구 3개 개항하죠. 그리고 뭘 또 해줘요? 쌀 건네주죠. 그게 무슨 약조예요? 개해약조. 개해약조. 시험 많이 나와요. 이거 개해약조. 그래서 제한적으로 교류를 허용해 주었다. 자, 그 다음에 류큐. 뭐 이건 동남아시아.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동남아시아 써주시면 되고. 18번 봅니다. 1번이 과전법입니다. 여러분, 과전법. 1번 과전법. 경기하나여 전직 현직에게 품계에 따라 지급했다. 18분기에 따라 지급해요. 과전법. 자, 그러니까 이제 뭐가 모자라요, 여러분들? 땅이 점점 모자르죠? 세조 때 직전법이 몇 번이에요? 3번이죠? 현직관리에게만. 3번 세조 때 직전법. 그랬더니 뭐합니까? 얘들이 현직에 있을 때 부정부패 일으키죠? 이건 막으려고 했던 게 성종 때 관수관급제. 그게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하지만 이걸 막지 못하고 쭉쭉쭉 관리들은 뭐 해나가죠? 땅을 넓혀나가죠? 그래서 직전법에 폐지되고 말고 녹봉제로 개편됩니다. 그게 동그라미 2번이다. 됐죠? 그래서 1, 3, 4입니다. 별표 치세요. 18번. 자, 19번. 조선시대 서얼은 과거제도 중 뭘 못 봤어요? 문과 못 보죠. 그래서 주로 묵과에 응시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주로 묵과에 응시하였다. 자, 20번에 조선시대 예학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보학, 족보편찬 써주시면 됩니다. 보학. 20번도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봤고, 여러분 테스트지가 이제 3장 남았어요. 3장만 하면 테스트지 끝납니다. 일단 교재는 어딜 펴주시냐면, 오늘은 정치 조금만 하고 끝낼 거예요. 자, 187쪽 펴주시면 돼요. 187쪽. 잘 보세요. 한국 조금만 하고, 자, 좀 쉬는 시간 가질게요. 잘 보세요. 일단 이제 조선 후기는 여러분들이 숙종이랑 왕하고요. 숙종 전이 뭐였죠? 우리 예송논쟁 무슨 왕이에요? 현종이에요. 현종. 오케이? 그 다음 현종 아들이 숙종이에요. 그래서 숙종. 그 다음에 경종.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영조. 그 다음에 영조의 손자 정조. 그 다음에 순조, 헌종, 철종. 자, 해서 우리 이렇게 해서 조선시대 후기 끝납니다.
일단 여러분 숙종 때부터 정조 때까지 여러분들 18세기다. 18세기에요. 4명밖에 안 되죠. 18세기가. 그죠? 영조가 50년 집권했어요. 반세기 집권한 왕이에요. 겁나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4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조하고요. 철종 때까지가 19세기 전반이다. 전반부. 자, 봅시다. 자, 우리 숙종 봐야 돼요. 자, 일단 숙종 들어가기 전에 이전 현종 때 우리 여러분 예속논쟁 배웠어요. 예속논쟁. 그래서 1차, 2차 있었죠? 이때 여러분 서인이 승리했고요. 이때는 남인이 승리했어요. 오케이? 남인이 승리합니다. 자, 요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 숙종으로 들어가는 거야. 요 상황에서. 자, 그러면 숙종 딱 득이했을 때 집권 세력은 남인이죠. 그쵸? 남인. 자, 남인 집권부터 보는 겁니다. 자, 숙종이란 왕은요, 잘 보세요. 이 왕은 되게 은근히 무서운 왕이에요. 잘 보시면, 자, 숙종이란 왕은 뭐 할라 했냐면, 이전 지 아빠처럼, 현종 때처럼, 이 서인이나 남인 같은 붕당 있죠. 얘들에게 휘둘리기 싫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 둘을 어떻게 할라 했을까요? 세력의 균형을 맞추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잘못하게 그러니까 좀 잘못된 방법을 써서 굉장히 정치가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탕평책이라는 걸 실시한 왕은 영조와 정조를 말하거든요. 원래는요. 근데 숙종도 사실은 탕평책을 하려 했던 거예요. 탕평책이란 뭐냐면요, 붕당 간에 뭘 맞추는 걸까요? 붕당 간의 균형을 맞추는 걸 우리가 탕평이라 그래요. 탕평. 근데 실제로 여러분 숙종은 탕평책을 하려 했지만 우리가 실제로 탕평이라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요. 이 사람은 한다 했지만 실제 탕평이라 하진 않는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실제로는 이 사람은 탕평보다는요, 환국을 초래한 인물이에요. 환국을 초래한 인물입니다. 환국. 그럼 우리가 환국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겠죠. 환국. 자, 환국은 바로 붕당 정치의 변질 현상을 말해요. 붕당 정치의 변질 현상을 말합니다. 그걸 환국이라 그래요. 그럼 붕당 정치의 변질이란 말 또 뭔 뜻인지 알아야겠죠. 바로 일당 전제화와 붕당 간 극심한 대립을 말해요. 붕당 간 극심한 대립을 의미하는 게 여러분 환국이다. 그러니까 숙종이 말했던 탕평, 즉 숙종은 붕당 간의 균형을 맞추려 했는데 잘못된 방법을 써가지고 오히려 각 붕당끼리 더 심하게 싸워버린 거야. 이걸 환국이라 한다고요. 그럼 어떤 방법을 썼길래? 이런 방법을 썼어요. 인사관리에 편당 조치를 합니다. 여러분들, 편당 조치. 무슨 소리예요? 왕에게 잘 보이거나 왕이 조금 뭐예요? 왕이 하는 거에 대해서 잘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걔한테 뭐 해주는 거예요? 인사권, 군권 이거 싹 다 밀어줘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 얘가 서인이고 여기 남인이라 봐. 그러면 만약에 서인이 좀 잘못했고 남인이 좀 나한테 잘 보였어요. 그러면 남인 쪽에 뭐 해주는 거예요? 고관직 다 밀어주는 거예요. 군권까지 다 밀어주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 서인이나 남인이나 원래 남인이 주리론자들이고요, 서인이 주기론자들이죠. 주리론 같은 사상적 논쟁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숙종 때부터는 얘들끼리 무슨 논쟁을 하겠어요? 숙종한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그런 논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럼 제대로 된 붕당이 아니죠? 맞지? 예를 들어 여러분 대통령이 왕이라고 쳐봅시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한나라당, 새누리당이나 아니면 민주통합당이 정책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게 아니고 뭐 가지고 토론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박근혜한테 잘 보여서 뭐 하나 떼먹을까? 요것만 가지고 토론하는 거라고. 그걸 뭐라 한다고요? 붕당정치 변질 현상이라 한다고요. 이해 가셨어요? 자, 그래서 이 남인놈들이 딱 집권하자마자 여러분들 숙종에게 뭘 건의하냐? 북벌론을 다시 건의해요. 북벌론을 재건의하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북벌론은 어떤 당파가 있었어요? 아까 우리 테스트지 봤듯이 서인이 했었죠. 서인, 효종 때.
그럼 얘들이 여러분 북벌론을 다시 하자고 숙종에게 건의한 이유는 뭐예요? 뭘 장악하기 위함이에요? 그치, 군영을 장악하기 위한 목적 있죠? 그래서 누구를 몰아내려는 거야? 그쵸, 서인을 견제하기 위한, 서인 당파를 몰아내려는 그런 목적이 강한 거야. 우리가 현종 때 예성 논쟁은 주리론과 주기론의 싸움이었어요. 그치? 사상적 논쟁이었다고. 이제는 서로 권력을 잡기 위한 논쟁을 실시하는 거야, 애들이. 그냥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죠. 그러면 요것 때문에 여러분 숙종은 딱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했을까? 남이 이 새끼들 뻔하게 딱 속내가 보이잖아요. 이제 자, 근데 요 건의와 함께 여러분들 남인들이 크게 탄압받는 두 가지 사건이 터집니다. 하나가 뭐냐? 유학사건이에요. 유학사건. 두 번째는 뭐냐? 삼복의 변이라는 사건이에요. 삼복의 변. 자, 이 두 사건 때문에 남인들이 숙종에게 굉장히 탄압을 받습니다. 자, 유학사건은 뭐냐면 일단 요거부터 터져요. 사실은 삼복의 변은 뭐냐면요, 자 남인의 수장 허적입니다. 허적. 이 남인 수장이에요. 영의정. 이제 허적의 서자가 누구냐면 허견이에요. 허견. 이 허견이 삼복에 해당하는 인물을 만나. 이건 쓰지 마요. 그러니까 삼복은 뭐냐면요, 왕이 되지 않았던 왕족이 있어요. 왕족, 복창군, 복평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복자 들어가는 왕족들이 있었거든. 숙종이 여러분 수사가 좀 늦었어요. 첫째 부인은 딱 공주만 낳고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왕자 생산이 좀 늦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숙종이 왕자 없이 죽을 경우에 만약에 남인 얘네들이 뭐 한 거예요? 다른 종친을 왕으로 올리려고 한 거야. 자기하고 협조적인 이 왕족들을 왕으로 올리려고 추진을 했단 말이야. 그럼 어쨌든 간에 숙종이 이걸 듣게 되면 이거는 필시 뭡니까? 역모죠? 반역이 될 수 있잖아요. 왕이 죽으면 다른 왕을 올리겠다는 건데 왕이 살아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역모죠. 이해가요? 자, 거기다가 유학사건은 뭐냐면 요거까지 같이 겹쳐서 터져버려요. 이건 뭐냐면 남인이 잔치가 있었어요. 여러분, 남인 잔치, 남인들이 이제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근데 비가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비 오면 궁중에서는 뭘 쓰냐면요, 기름칠한 천막을 써요. 근데 이제 왕이 허락을 받고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남인들 잔치 소식을 들은 숙종이 야, 저 유학 갖다 줘라 해서 신하에게 명했어요. 유학 가지러 신하가 갔는데 없는 거야. 누가 가져갔을까요? 남인들이 허락도 안 받고 가져가 버린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 같이 겹쳐서 터져버렸단 말이야.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유학을 함부로 가져간 거죠. 자, 이 두 가지 사건이 같이 겹쳤기 때문에 바로 이거는 곧 남인들은 뭘로 규정을 받은 거예요? 역모다. 남인들이 역모를 꾸미고 있다. 그래서 규정을 받아서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여러분들 남인이 위축되고요. 반대로 숙종이 누구에게 다 권한을 밀어주는 거예요? 그치, 서인에게 다 권한을 밀어줬던 겁니다. 서인이 집권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때 서인들은 남인의 처벌을 둘러싸고요. 두 당파로 갈리게 돼요. 바로 노론파 그리고 소론파입니다. 노론서론으로 갈리게 돼요. 자, 노론과 서론은 사상적으로도 또 다르긴 한데 이거는 우리 문화사에 살펴볼 거고요. 자, 노론은 일단 정치적으로 여러분 강경파예요. 강경파. 여러분 강경이니까 뭐 하자는 걸까요? 남인들을 싹 다 몰아내버리자 이참에. 맞죠? 다 역모다 이 새끼들. 자, 서론은 뭐라 할까요? 아니다, 그래도 다른 당파는 필요하다. 그치, 핵심자만 처벌하는 걸로 끝내버리자. 온건파의 입장입니다. 됐나요? 이때 숙종은 소론의 의견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아직 남인은 정계에 남아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게 바로 여러분들 이게 무슨 황국이냐? 바로 경신황국입니다. 경신환국. 경신년에 일어난 바로 서인과 남인의 극심한 싸움이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왕국이 터집니다. 그게 기사왕국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장옥정과 관련된 황국이에요. 장옥정. 자, 잘 보세요. 남인들이 지금 위축당한 상태예요. 그럼 남인들이 얘들이 다시 회생할 수 있는 카드는 뭡니까?
아직 후사가 없는 숙종이야. 숙종 옆에 누구 딱 앉혀주면 돼요. 이치 여인네 한 명 앉혀줘서 숙종이 그 여자를 사랑하게 한 다음에 자식을 생산하면 되죠. 맞지? 아, 장옥정은 어느 가문의 여자예요? 그러면 남인 가문의 여자였던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장옥정이 투입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자, 기사한국 사건은 뭐냐면 바로 남인 가문의 이 장희빈 여자 장옥정이, 그쵸? 숙종 사이에서 바로 누굴 생산하냐? 왕자 윤을 생산합니다. 윤. 실록에 의하면 뿅 반했대요. 그렇게 이뻤대요. 그렇게 아름다웠답니다. 근데 그 당시의 미인이죠. 암튼 간에 너무 반해가지고 자기 원래 부인이 누구였는지 알아요? 자기 원래? 인현왕후죠. 인현왕후. 민씨죠, 민씨. 그죠? 이 여자가 두 번째 부인이었어요. 개비였어요, 개비. 두 번째 부인. 자, 이 여자를 버리고 누구에게 뿅 간 거예요? 장옥정에게 뿅 간 거야. 그럼 여러분, 인현왕후는 어느 가문의 여자인 줄 알아요? 서인 가문의 여자예요. 서인 가문의 여자. 그럼 서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뭔가를 빨리 제지를 해야 돼. 왠 줄 알아? 자, 윤이 생산되니까 곧바로 숙종과 남인은 이 윤을 뭘로 책봉을 할까요? 그쵸? 원자 책봉. 첫 번째 왕자. 거기다가 더불어 세자 책봉까지 추진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서인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든 막아야죠. 막아야죠. 왜? 윤이 세자가 되고 그 다음 왕이 가면 쫙 누가 집권하는 거예요? 남인이 집권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겠죠. 그죠? 그래서 바로 서인들은 대대적으로 상소를 올립니다. 상소를 올리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세자 책봉 반대죠. 원자 책봉, 세자 책봉 반대 상소를 올리는 거예요. 됐죠? 이때 중심 인물이 누구였냐? 바로 노론 중에, 여러분 노론이 나왔잖아요. 소론이 이때 서인이죠. 노론 중에 바로 송시열이라는 인물이에요. 송시열. 노론당수 송시열. 자, 이 사람이 이제 중심적으로 핵심으로 해서 이것을 반대하다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송시열 어떻게 될까요? 저 사형 먹고 죽습니다. 사망당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 사람 잘 알아두셔야 돼요. 서인 중에 대부예요. 대부. 알겠나요? 자, 그래서 결국 자, 이 남인 가문의 이 왕자를요, 그치, 반대하다가 서인은 어떻게 되죠? 크게 위축당하겠죠. 다시 서인은 세자 책봉과 관련해요 반대하다가 위축당하고요.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세자 책봉된 저 남인 가문의 장옥정에 의해서 남인은 재집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해진 거예요. 됐죠? 더불어 여러분, 장옥정은 왕자를 생산한 공로로 중전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장희빈은 중전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중전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됐죠? 자, 그러면 원래 중전이었던 인현왕후는 어떻게 될까요? 인현왕후는 폐비가 됩니다. 폐비. 응? 숙종은 그래서 어떻게 평가받는 줄 알아요? 응? 저 남자는 어떻게 평가받는 줄 알아요? 여자를 진짜 좋아하는 왕이었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여자를 가지고 누구를 조정하는 거예요? 당파의 싸움을 조장한 왕이라고도 불러요. 응? 그러니까 여자를 희생시켜서 당파를 서로 이제 조장했던 그런 왕으로 보기도 합니다. 뒷다 무서운 왕이에요, 저 사람은. 전자든 후자든 간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번에 김태희 나왔던 장옥정 사랑의 셀라 드라마에 그때 유아인이 숙종으로 나왔어요. 숙종이 뭐라 했냐면, 야, 여자는 자고로 뭐다, 정치를 위한 희생물이야,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설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설 중에. 굉장히 무서운 왕입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자, 요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 마지막 황국, 아이고 세 번째 마지막 황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갑술왕국입니다. 갑술왕국. 요걸로 이제 이어진다. 갑술왕국. 자, 갑술왕국 때 여러분들 중간에 잠깐 하나 알아둬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기사왕국하고 갑술왕국 사이 때 이때 숙종이 변심합니다. 변심해요. 참 여자 좋아하는 왕이었어요. 다시 누가 그립대요? 이거는 실록에 나와 있어요. 자꾸 밤에 나가가지고 이 폐비된 인현왕후 사가 있는 쪽에 계속 자꾸 쳐다봤대요. 혹은 폐비된 인현왕후를 자꾸 그립다는 말을 자주 하고요. 실록에 의하면. 오케이? 그래서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숙종은 장희빈에 대해서, 이제 장중정이죠. 장옥정이라 쓸게요.
자, 장옥정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점점 관심이 멀어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살표로 관심이 점점 멀어지고, 그 다음에 폐비된 민씨 있죠. 폐비민씨라고 써줄게요. 폐비민씨에 대해서 다시 그립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거기다가 자, 예전에 폐비민씨를 모시던 여러분들 무수리 출신 이 최씨가 있어요. 이 숙빈 최씨라는 새로운 여자의 사이에서 누굴 낳냐? 연인군이라는 왕자를 또 생산해요. 얘가 훗날 누가 될까요? 영조가 돼요. 영조. 알겠죠? 응? 그러니까 저 사이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야, 여러분. 여자와 관련돼서요. 자, 요런 거, 요 사건과 관련돼서 터진 게 여러분들 갑술왕국이다. 저거와 관련돼서요. 잘 봅시다. 자, 갑술왕국 보시면, 자, 이때 위축받았던 서인이 다시 정권을 잡으려면 폐비된 민씨를 다시 어느 자리에 올려야 돼요? 중전 자리에 올리면 되죠. 맞죠? 맞죠? 그래서 남인 몰래 서인들이 소론, 노론 연합을 해서, 그쵸, 소론과 노론이 연합해서 폐비보기 운동을 전개한다. 여러분들 폐비보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폐비보기 운동을 전개하게 돼요. 왜? 폐비된 민씨를 중전 자리에 올려야지 자기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맞죠?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남인들은 뭐 했을까요? 남인들은 대옥사를 일으킵니다. 대옥사.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폐비보기 운동을 전개하는 서인들은 뭐다? 지금 중전에 대한 역모다. 맞죠? 규정에서 대대적으로 처벌을 감행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 숙종은 변심이 돼 있죠? 맞죠? 오히려 숙종은 이 폐비보기 운동을 하는 누구에게 힘을 실어줄까요? 그치? 서인의 편을 들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됐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남인들의 대옥사를 저지른 남인들을 역모로 규정시켜버립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여러분들? 어떻게 됐다? 남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정계에서 몰락해버립니다. 중앙정계에서 거의 다 쫓겨나버려요. 됐습니까? 자, 반대로 누구는 완전히 집권한 거예요. 서인은 완전히 정계에서 집권 기반을 튼튼히 한 거죠. 그러면 갑술왕국 이후부터는 누구의 싸움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론과 노론의 싸움만 보게 될 거예요. 됐어요?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자, 이 사건을 계기로 여러분 장옥정은 다시 어떻게 됐을까요? 중전의 자리에서 쫓겨났겠죠? 그리고 다시 누가 중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치? 폐비된 인연하고 폐비민씨가 다시 중전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응? 자, 숙종까지만 하고 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갑술왕국 이후의 사건이 여러분들 무고해옥이다. 무고해옥. 자, 두 가지 사건 남았습니다. 지금 무고해옥. 자, 무고해옥은 뭐냐? 바로 폐비된 누구예요? 여러분, 폐비된 장옥정이 다시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중전 자리에 오려고 미친 짓을 하는 게 여러분 무고해옥 사건이다. 자, 봅시다. 장옥정 오빠가 장희재입니다. 장희재가 장옥정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이게 걸려요. 편지. 어떤 편지인 줄 아세요? 내가 뭐 하겠다. 민씨 죽이겠다. 그러면 다시 네가 뭘로 올라갈 수 있다. 중전자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이게 갈각돼요. 자, 그래서 이 편지 때문에 여러분들 조정에선 논쟁이 벌어집니다. 무슨 논쟁이겠어요? 장희재와 장옥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치? 여기서 여러분 서인중 노론은 여전히 무슨 파예요? 아까 무슨 파였어요? 강경파였죠? 그치? 강경파. 소론은요? 온건파죠. 장옥정, 장희재 싸잡아서 죽입시다. 이게 노론이에요. 그 다음에 안된다. 그냥 어느 정도의 처벌만 하고 죽이면 안된다. 왜요? 왜 소론은 죽이면 안된다 그랬을까? 앞으로 누가 왕이 돼요? 장옥정 아들이 왕이 되잖아. 왕이 어떻게 인척을 죽이냐 이거야. 됐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절대 안된다. 자, 이때 숙종은 이때 여기 의견을 들어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근데 또 한 번 터집니다. 장옥정이 또 벌은 짓이에요. 무슨 짓이에요? 이거 드라마에 나왔어요. 신당을 꾸미고요, 구슬을 하고요, 저주를 퍼붓죠. 그치? 인형에다가 폐비민씨를 대고 막 뭐합니까?
침으로 찌르면서 저주하죠. 죽으라고. 누구까지 죽으라 했을까? 이민씨 말고. 그치. 숙빈채 씨도 죽으라고 계속 저주를 퍼부은 거야. 그러니까 점점 미치광이가 돼요, 이 여자가. 점점. 여러분들 그 드라마에서도 아마 김태희가 점점 미쳐가는 장면이 아마 보여줬을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발각됨으로써 또 한 번 뭐 할까요? 또 한 번 논쟁이 또 벌어진 거야. 왜 그러면 벌어졌냐? 바로 희한하게도 이 사건을 계기로 누가 죽었을까요?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요걸 계기로 누가 사망해 버렸을까요? 그치? 이년하고가 사망해요. 병으로. 갑자기 죽는단 말이에요. 병을 안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조사 결과 장옥정 집에 이런 것들이 꾸며져 있는 걸 확인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때 살려줬더니 이 뭐냐, 지금 중전이 사망했다, 뒤에는 장옥정이 있었네. 그래서 다시 한번 논쟁이 벌어진 게 바로 또 노론과 소론 간의 논쟁이에요. 여전히 노론은 강경파, 소론은 온건파죠. 맞죠? 이때 숙종은 누구 의견을 들어줬겠어요? 당연히 이 여자가 죽었으니, 중전이 죽었으니까. 그치, 이때 노론의 의견을 들어줬겠죠.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장희재 장옥정 죽습니다. 됐습니까? 자, 죽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숙종이 변심합니다. 숙종이 변심해요. 자, 여러분, 장희재 장옥정 죽으니까 누구까지 싫을까요? 장옥정의 아들 세자된 윤까지 이제 싫지 않을까? 맞죠? 윤이 싫지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든 윤을 뭐 하고 싶을까요? 폐쇄자 시키고 싶은 거예요. 폐쇄자. 어떻게든 윤을 폐쇄자 시키고 싶은 거야. 그리고 자기의 또 다른 아들 누구 있어요? 연인군 있지? 그죠? 자, 숙빈채 씨 아들 연인군을 어떻게든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세자 책봉 시키고 싶은 거예요. 됐어요? 근데 숙종이 병이 들어가지고 사망함으로써 실패합니다. 이거는 실패하고 말아요. 자, 근데 죽기 전에, 여러분들, 죽기 전에, 숙종이 죽기 전에 요런 사건이 있었어요. 정유독대. 숙종이 죽기 전에 정유독대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바로 숙종과 노론의 당수 이명이라는 이 인물과의 독대예요. 둘이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자, 무슨 내용을 했을까? 말했을까? 숙종이 이명 노론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노론, 네가 어떻게든 윤을 폐쇄자 시키는데, 그치, 추진을 하고 어떻게든 연인군을 왕으로 올리는데 추진해봐라,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독대니까 여러분 실록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없어요, 내용이. 근데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경종까지만 하겠습니다. 금방 하니까. 자, 그리고 어쨌든 시간이 흘러 숙종이 죽었죠. 죽고 왕은 누가 올라가요? 당연히 세자 됐던 윤이 올라가죠. 이 왕이 누굴까요? 경종이에요. 됐습니까? 자, 여러분이 경종이야. 여러분이 경종이면 소론을 등용할 거예요? 노론을 등용할 거예요? 자기 엄마에 대한 온건한 처벌을 받았던 소론을 등용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경종 때는 여러분들이 누가 집권한다? 소론이 집권한다. 자, 소론이 집권했지만, 자, 이전 정유독대 때 숙종의 부탁이 있었죠. 자, 바로 노론의 대대적인 활동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바로 노론은 경종을 찾아가서 뭘 요구하냐? 두 개를 요구해요. 두 개. 첫 번째는 세제 책봉을 해주십시오. 왜 세자가 아니고 세제예요? 그치? 배달은 이복 동생이죠, 영조가. 그 제예요, 제, 형제. 그래서 연인군을 세제 책봉해 주십시오. 딱 뭐예요? 딱 목적이 보이지 않아요? 연인군 딱 올려놓고 노는 지들이 뭐 하려는 거예요? 집권하려는 거지 뭐. 그죠? 그 다음에 경종이 되게 아팠어요, 여러분들. 몸이 안 좋았어요. 맨날 아파서 병석에 누워요. 그래서 왕은 몸이 아프시니까 대신 누구에게 정치를 맡기십시오. 대리청정, 바로 세제로 하여금 대신 정치를 맡겨주십시오. 그럼 이것도 목적이 뭐예요? 노론 지들 입맛대로 나라를 이끌어가려는 게 목적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소론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거 막아야지. 그쵸? 이거 막아야지. 그래서 소론이 경종을 찾아가서 뭐하라 할까요? 소론이 경종에게 뭐라고 요거를 고발했을까요? 이것은 뭐다? 연인군을 내세운 영모다 라고 합니다. 영모다. 그래서 경종이 바로 소론으로 하여금 노론을 처벌하게 명령을 때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옥사냐, 여러분들? 경종 때 대대적인 처벌 사건이었던 신의 목사 사건이에요. 신의 목사 사건. 됐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 소론이 노론을 탄압하여 자, 소론은 집권을 했고요. 노론은 탄압을 당했다. 이때 여러분 이 이명 있죠? 이 이명은 사사됩니다. 사사. 사형 먹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론의 핵심 대신들이 다 처벌당해요. 이 신이 목사 때문에. 이때도 영조도 죽을 뻔해요. 연인군도 휘말려서 죽을 뻔했는데 실제로 죽진 않습니다. 그래도 동생이라고 봐줬어요.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살아남은 거야. 대신 이제 연인군 입장에서는 나중에 누굴 죽여버려야겠어요. 자기를 죽음에 몰고 갈 수 있었던 소론 있죠. 요 새끼들은 이제 막 이제 복수심에 불탔겠죠. 자, 아무튼 여러분 세제 책봉은 된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됐습니까? 자, 경종이 근데 몸이 많이 아프다 그랬죠. 결국 얼마 못 가서 죽습니다. 자, 그러면 세제 책봉됐던 누가 왕으로 올라가요? 누가 올라가요? 오케이, 영조가 올라가는 거야. 그쵸? 자, 영조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영조가 딱 올라간 후부터 이제 뭘 실시하기 시작할까요? 탕평책이라는 걸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거예요. 탕평책. 왜? 세제 때 이렇게 노론소론 극심한 이런 대립을 다 눈으로 보고 살았잖아. 그래서 내가 왕으로 즉위하면 왕권을 대폭 강화해서 붕당을 억눌러 보겠다. 그래서 탕평책이라는 거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게 영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잘 봐봐요. 자, 숙종 때 제가 뭐라 그랬죠? 탕평책을 하려 했으나 실제로는 황국을 초래한 인물이다. 저 황국은 일당 독재 현상이나 붕당 정치의 변질과 극심한 대립을 의미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봤듯이 환국 세 차례 황국 어때요? 남인과 서인이 너무 심하게 싸우죠. 그죠? 결과적으로는 누가 일당 독재하는데 성공해요? 서인이 일당 독재하는데 성공하죠. 맞죠? 자, 이후에 갑술왕국 때 서인이 완전히 기반을 잡죠. 남인을 완전히 몰아내버렸어요. 그치? 자, 그리고 이 남인과 관련된 또 사건, 남인이 아니고 여러분 장욱정과 관련된 사건이 뭐예요? 또 무고해옥. 맞죠? 그래서 무고해옥이나 여기 있는 정유독 때는 어떤 사건들이에요? 어떤 사건들이에요? 자, 장옥정과 뭐 하는 거예요? 숙종 사이에 무슨 사건이에요? 장옥정과 서인 사이에 무슨 사건이에요? 권력 다툼이에요. 권력 다툼.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종 때 터진 신이 목사는 누구하고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노론과 소론의 극심한 싸움이에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자, 그래서 영조 때 요거 하나만 쓰고 마칩시다. 자, 영조 때는 여러분들이 요것만 딱 써주세요. 그래야지 좀 이따가 연결하는데 여러분 편할 거야. 일단은 누구를 처분할까요? 소론을 대거 처벌합니다. 이 소론을 대거 처벌했죠. 어떤 애들이에요? 어떤 애들? 신이 목사 관련자들이죠. 신이 목사 관련자들. 신이 목사에서 소론이 노론을 공격했다 그랬잖아. 맞죠? 요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거야.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영조가 노론, 소론을 교대로 등용합니다. 교대로 등용해요. 그래서 어려운 말 있어요. 쌍거호대의 정치 방식을 취했대요. 쌍거호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쌍거호대? 좌의정 자리에 노론을 세우면 무조건 우의정 자리에는 누굴 세워주는 거예요? 소론을 세워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노론, 소론 두 개 균형을 맞추려 했던 거예요. 일단 이런 과격분자들을 처벌한다며요. 오케이? 자, 근데 문제는 지 뜻대로 제대로 안 됩니다. 영조는요. 왜 그럴까요? 이 관련 처벌한 당한 사람들 있지. 그치? 얘들 후예들이 지방에서 자꾸 반란을 일으켜요. 두 가지 반란이 뭐냐? 충청도 청주에서 일어난 이인자의난이에요. 이게 무지막지하게 크게 일어났어요. 이인자의난. 청주성 자체, 충청도 자체를 참락해버려요. 그럼 이인자는 어느 파 출신이에요? 노론이에요? 소론이에요? 소론이겠죠? 맞죠? 소론이야. 그 다음에 자, 전라도 나주에서요. 나주에서 각종 벽서와 괴서가 나돌입니다. 벽서와 괴서가 나돌아요. 자, 무슨 소리야? 경종은 시름시름 안타가 죽은 게 맞는데 누가 죽은 것이다? 누가 암살한 것이다? 영조와 노론이 죽여버린 것이다. 암살한 것이다. 이런 각종 벽서들이 돌아다녀요. 그럼 이것도 누가 붙인 거예요? 소론파가 붙였겠죠. 맞죠? 그러니까 영조 입장에서는 지 뜻대로 노론, 소론을 딱 교대로 등용해서 정말 정말 이 오리지널 탕평책을 실시하려 했는데 실제로 지 뜻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탕평책 방식을 바꾸는 게 여러분들 완론 탕평책이다. 완론 탕평책.
완론탕평책 여기까지 하고 딱 쉴 거예요. 자, 완론탕평책이란 무슨 뜻이냐면 자, 요겁니다 여러분들. 노, 소, 론 관계없이 그러니까 붕당 상관없이 뜻이에요. 붕당 상관없이 누구만 등용하겠다. 완만한 인물만 등용하겠다. 완만한 인물만 등용하겠다. 그래서 이 완만한 인물을 중심으로 나는 탕평파를 육성하겠다. 탕평파를 육성하겠다. 그래서 이 탕평파와 왕이 뭐 하겠다? 국정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탕평파라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붕당 상관없이 왕의 논리에 100% 긍정한 애들이죠. 맞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노로서로 관계없이 했지만 누구를 좀 겨냥한 것 같아요. 그치, 얘 겨냥한 거야. 오케이? 그 실제로 여러분 탕평파에는 노론이 많을까요? 서론이 많을까요? 대다수가 노론이죠. 그쵸? 실제로 대다수가 노론인 거예요. 됐습니까? 됐어요? 이게 영주의 완론탕평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여러분들 원래 이게 정말 핵심 뭐라 해야 되냐, 순수한 탕평이에요. 순수한 탕평책 교대로 등용해 주는 거. 왕이 어느 한쪽의 편에 있지 않고 딱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이 각 당파의 힘을 같이 만들어주는 게 탕평이에요. 근데 실제로 자꾸 서로 지방에서 난 일으키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원래 자기 뜻대로 탕평책을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은 완론탕평이라는 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됐습니까? 되게 중요해요. 나 이게 어렵다 여러분들. 아 어렵다 그러면 완론이죠. 완론. 이응 들어가죠. 영조 때 탕평책 이렇게 외워도 돼요. 왜냐면 정조 때 탕평책이 준론이에요. 준론. 지읒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외워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여러분 처음 배울 때는 확실한 의미를 알고 갑시다. 알겠죠? 자 10분만 쉬고 9시 10분에 영조 여거 탕평책 말고도 밑에 좀 쓸 게 있어요 하고 정조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